1편 며느리 시댁 벽 속에서 수백억 대 유산 금고를 발견하다. 하지만 열쇠는 시어머니의 패륜적 비밀에. 언니들, 새로운 막장 드라마 시리즈가 시작됐어. 이번 이야기는 몰락한 재벌가 출신 시어머니 나영과 천재적인 감각을 가진 평범한 며느리 지은의 살벌한 고부 갈등이래. 시어머니의 수백억 대 유산이 숨겨진 비밀 금고를 며느리가 우연히 발견해. 하지만 그 금고의 열쇠는 시어머니의 패륜적인 과거와 연결되어 있지. 미수가, 이 고부 갈등 보통 싸움이 아니지 않니? 핵심 사건 요약 재벌가에서 몰락한 시어머니 나영은 며느리 지은의 평범한 출신을 멸시하며 아들의 성공에 집착해. 며느리 지은은 시댁 청소 중 벽 속에 숨겨진 낡은 금고를 우연히 발견해. 금고 안에는 수백억 대 유산 증서와 함께 시어머니 나영이 30년 전 선대 회장의 죽음에 개입했음을 암시하는 충격적인 비밀 기록이 들어있었지. 며느리는 이 금고를 열기 위한 열쇠가 시어머니의 오래된 명품 시계 속에 숨겨져 있음을 직감하고 시어머니의 패륜 비밀을 여기어갈 잔혹한 복수 계획을 세우지. 아휴 정수가, 내 말 좀 들어보렴. 시어머니 나영 씨는 한때 대한민국 굴지의 의류, 재벌 선진 그룹의 외동딸이었대. 하지만 나영 씨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선진 그룹은 몰락했고 나영 씨는 그 충격으로 현실을 부정하며 살았대. 나영 씨의 유일한 희망은 아들 도현이를 다시 재벌가의 사위로 만들어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었지. 그런데 아들 도현이가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며느리 지은이는 나영 씨의 기대와는 정반대였대. 지은이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 출신에 가진 것이라고는 천재적인 투자 감각밖에 없었지. 나영 씨는 지은이를 보자마자 우리 아들의 성공을 방해할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며느리를 지독하게 멸시하기 시작했대. 샵샵샵 잠깐. 시어머니의 지독한 며느리 멸시. 시어머니 나영 씨의 멸시는 상상을 초월했대. 나영 씨는 며느리 지은이를 볼 때마다 너 같은 천박한 출신이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냐는 식의 독설을 퍼부었지. 지은아, 내가 우리 도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대체 뭐니? 너의 그 평범한 감각으로는 이 재벌가의 쓴맛을 감당하지 못할 거야. 도현이는 최소한 대기업 상무 정도는 되는 집안의 딸을 만났어야 해. 크크크 내 꼬라지 좀 보렴. 며느리 지은이는 시어머니의 지독한 멸시 속에 서도록 겉으로는 아무 말 없이 참고 살았대. 하지만 지은이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에게 언젠가 이 치욕을 되갚아주겠다는 차가운 복수심이 싹트고 있었지. 지은이에게는 복수를 위한 특별한 능력이 있었대. 바로 사람들의 숨겨진 탐욕을 꿰뚫어보는 천재적인 감각이었지. 지은이는 시어머니 나영 씨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엄청난 탐욕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있었대. 샵샵샵 폰 내려놔. 다음이 더 매워. 며느리 시댁 벽 속에서 비밀 금고를 발견하다. 나영 씨는 몰락했지만 아직도 으리으리한 오래된 저택에서 살았대. 며느리 지은이는 시어머니의 멸시 속에서도 시댁의 모든 공간을 꼼꼼하게 살피며 시어머니의 약점을 찾으려 했지.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시댁 서재를 청소하던 중 책장 뒤쪽에 낡은 벽지가 살짝 들떠있는 것을 발견했대. 지은이는 호기심에 벽지를 뜯어냈는데 세상에 벽 속에는 오래된 철제 금고가 숨겨져 있었던 거야. 금고는 마치 영화 속의 비밀 장소처럼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지. 지은이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금고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대. 금고는 다이얼 잠금 장치와 함께 작은 열쇠 구멍이 달려 있었지. 언니들, 이 금고 안에는 어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지은이는 이 금고가 시어머니 나영 씨의 숨겨진 탐욕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대. 샵샵샵 잠깐. 금고 속에서 발견된 수백억 대 유산 증서와 충격적인 기록. 며느리 지은이는 천재적인 감각으로 금고의 다이얼 비밀번호를 풀기 시작했대. 지은이는 시어머니가 과거 선진 그룹의 외동딸이었다는 사실과 그 그룹이 몰락한 시점을 연결해서 다이얼 번호를 추리했지. 몇 번의 시도 끝에 딸의 생일과 그룹 몰라? 연도를 조합한 번호가 맞았대. 금고 문이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는 순간 지은이는 숨을 쉴 수 없었대. 금고 안에는 먼지 쌓인 서류 뭉치와 함께 낡은 보석함이 들어있더라는 거야. 서류 뭉치를 확인한 지은이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지. 그 서류는 다름 아닌 수백억 대 가치가 있는 선진 그룹에 숨겨진 유산 증서와 해외 비자금 운용 기록이었대. 크크크 시어머니가 몰락한 척하며 이 엄청난 재산을 숨겨뒀던 거야. 샵샵샵 폰 내려놔. 다음이 더 매워. 유산 증서와 함께해. 발견된 선대 회장 사망 관련 기록, 폐륜 비밀. 하지만 지은이를 가장 소름 돋게 만든 것은 유산 증서 밑에 깔려있던 낡은 노트 한 권이었대. 노트는 시어머니 나영 씨의 글씨체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대.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30년 전 선진 그룹 회장 나영 씨의 아버지 선우 회장의 사망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지. 디데이, 아버지의 와인에 그것을 넣었다. 몰락하는 그룹을 살리려면 아버지가 물러나야만 했다. 이 유산은 오직 나의 것이어야 해. 아무도 이 비밀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 되는 날, 지은이는 노트를 읽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대. 노트의 기록은 시어머니 나영 씨가 수백억 대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친아버지인 선대 회장의 죽음에 개입했음을 암시하고 있었지. 언니들, 이게 사실이라면 시어머니는 폐륜적인 살인자였던 거야. 샵샵샵 잠깐. 시어머니, 금고 발견을 눈치채고 며느리에게 경고하다. 지은이가 충격적인 기록을 읽고 있을 때 갑자기 서재 문이 쾅 하고 열렸대. 시어머니 나영 씨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재에 들어섰지. 지은아, 너 여기서 뭘 하는 거니? 당장 내 방에서 나가.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대지 마. 나영 씨는 며느리 지은이가 금고를 열어봤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지만 며느리가 벽 속의 비밀 장소를 발견했다는 것은 직감했던 거야. 지은이는 노트를 서둘러 금고 속에 다시 넣고 태연한 척 시어머니를 마주했대. 어머니,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벽이 낡아서 손을 댔더니 벽지가 뜯어졌어요. 나영 씨는 지은이를 매섭게 노려보며 경고했대. 지은아, 우리 집에 숨겨진 장소에 대해서는 절대로 남에게 발설해서는 안 돼. 내 목숨이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렴. 나영 씨의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자신의 폐륜적인 비밀이 담긴 금고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지. 샵샵샵 폰 내려놔. 다음이 더 매워. 금고 열쇠의 행방, 오래된 명품 시계 속에. 시어머니 나영 씨는 며느리가 나간 후 서둘러 금고를 다시 벽 속에 숨기고 불안감에 떨었대. 하지만 며느리 지은이는 이미 노트의 충격적인 비밀과 수백억 대 유산의 존재를 알아냈지. 지은이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
금고를 완벽하게 열 수 있는 열쇠를 찾는 거였대. 금고는 비밀번호로도 열 수 있었지만 열쇠가 있어야 안전하게 내용물을 빼낼 수 있었거든. 지은이는 시어머니 나영 씨가 평소 절대로 몸에서 떼지 않는 물건이 하나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대. 바로 나영 씨의 결혼 기념으로 받은 오래된 명품 시계였지. 그 시계는 나영 씨의 몰락 후에도 늘 손목에 채워져 있었고 시계 줄 안쪽에는 아주 작은 나사가 박혀 있었대. 지은이는 자신의 천재적인 감각으로 직감했대. 저 명품 시계 안에 금고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 시계는 나영 씨에게 과거의 영광을 상징하는 물건이었고 금고의 비밀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은밀한 장소였던 거지. 샵샵샵 잠깐 며느리 시어머니의 명품 시계를 노리다 복수의 시작. 며느리 지은이는 시어머니의 패륜적인 비밀과 수백억 대 유산이라는 2개의 핵폭탄을 손에 넣을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대. 지은이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멸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탐욕으로 무너진 정예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바뀌었지. 지은이는 시어머니 나영 씨에게서 명품 시계를 훔쳐낼 계획을 세웠대. 나영 씨는 잠을 잘 때도 시계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몰래 훔치는 것은 불가능했지. 지은이는 계획적인 접근을 시작했대. 나영 씨가 가장 좋아하는 최고급 수입 와인을 구해다가 나영 씨에게 극진한 효도를 베풀었대. 나영 씨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호의에 의아해했지만 와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매일 밤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지. 지은이의 계획은 나영 씨가 와인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지는 순간을 노리는 것이었대. 샵샵샵 폰 내려놔. 다음이 더 매워. 시어머니에게서 열쇠 시계를 훔쳐내다. 며칠 후 나영 씨는 며느리 지은이가 따라주는 와인에 거나하게 취해 깊은 잠에 빠졌대. 지은이는 숨을 죽이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섰지. 나영 씨의 손목에는 오래된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대.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의 잠금 장치를 풀었대. 시계는 나영 씨의 피부에 깊숙이 파고들어 마치 몸의 일부처럼 느껴졌지. 지은이는 시계를 풀고 재빨리 방을 빠져나왔대. 지은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시계를 분해하기 시작했대. 시계 줄 안쪽에 숨겨져 있던 작은 나사를 풀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시계 본체가 열렸대. 시계 내부에는 작은 기계 장치 대신 아주 정교하게 제작된 황금색 열쇠가 숨겨져 있었지. 언니들, 며느리의 촉이 정확히 맞았던 거야. 이 열쇠가 바로 수백억 대 유산 금고를 열 수 있는 비밀 열쇠였던 거지. 샵샵샵 이거 진짜 드라마 뺨친다니까. 며느리, 시어머니의 패륜 비밀을 역이용할 결심? 며느리 지은이는 수백억 대 유산 증서와 시어머니의 패륜적인 비밀이 담긴 노트, 그리고 금고 열쇠까지 모든 것을 손에 넣었대. 지은이의 복수는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지. 지은이는 시어머니 나영 씨가 자신에게 퍼부었던 모든 멸시를 떠올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대. 어머니, 당신의 그 탐욕이 바로 당신의 몰락을 불러올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치욕, 나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유산과 평생 숨겨온 비밀로 되갚아주겠어요. 지은이는 시어머니의 패륜 비밀을 폭로하는 것 외에도 시어머니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대. 지은이는 우선 시어머니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30년 전 선진 그룹 회장의 사망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지. 아휴 연아야, 심장이 쫄깃쫄깃해서 다음 편을 기다릴 수가 없겠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수백억 대 유산 금고와 폐륜 비밀까지 모두 손에 넣었으니 이제 이 고부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겠지. 이 편에서는 며느리 지은이가 시어머니의 폐륜 비밀을 파헤치고 시어머니의 가장 큰 약점인 아들 도현을 이용해 시어머니에게 첫 번째 잔혹한 복수를 하는 이야기가 펼쳐질 거다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편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내리는 가장 잔혹한 첫 번째 복수를 닦아발려 줄 거다네. 기대해. 며느리의 죽은 아버지 살인 누명 역이용. 시어머니 유산 탈취 위한 아들 며느리 이혼 공작. 언니들, 며느리의 복수가 드디어 시작됐다. 지난 1편에서 며느리 지은이가 시댁벽 속에서 시어머니의 수백억대 유산 금고와 친아버지 사망 개입 기록까지 찾아냈잖아. 이번 편은 며느리 지은이가 시어머니의 폐륜 비밀을 역이용해서 유산을 탈취하고 시어머니의 가장 큰 약점인 아들 도현에게 죽은 아버지 살인 누명을 씌우는 잔혹한 이혼 공작을 펼친대. 미수가 고부 갈등이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이 되어간다네. 핵심 사건 요약 며느리 지은이는 사설 탐정을 통해 30년 전 선대 회장의 죽음에 시어머니 나영의 남편 지은의 시아버지 살인 누명을 쓰고 그룹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아내. 며느리는 이 충격적인 비밀을 역이용하기 위해 남편 도현에게 죽은 아버지의 살인 누명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강제 이혼을 요구해. 시어머니 나영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며느리에게 유산 금고 열쇠를 넘기지만 며느리의 잔혹한 목적은 유산 탈취와 시어머니의 완전한 파멸이었지. 아휴 정수가 내 말 좀 들어보렴. 며느리 지은이는 수백억대 유산 금고 열쇠를 손에 넣은 후 바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30년 전 선진 그룹 회장의 사망 사건을 재조사했대. 시어머니 나영 씨가 노트에 적었던 아버지의 와인에 그것을 넣었다는 기록이 살인인지 아닌지 밝혀내야 했거든. 재조사 결과는 충격적인 반전이었지. 30년 전 선진 그룹 회장이 급사한 후 나영 씨의 남편 지은의 시아버지 회장 살해 용의자로 몰려 그룹에서 쫓겨났음이 밝혀졌대.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은 미궁에 빠진 채 종결되었고 선진 그룹은 몰락했던 거야. 언니들, 시어머니가 유산을 독차지하려다 남편에게 살인 누명을 씌웠던 건 아닐까. 샵샵샵 잠깐 밝혀진 살인 누명 뒤의 진실. 며느리 지은이는 시어머니 나영 씨가 노트에 아버지가 물러나야만 했다고 적은 것을 다시 곱씹었대. 지은이의 천재적인 감각이 또 한 번 발동했지. 지은이는 추측했대. 시어머니 나영 씨가 친아버지 선대 회장을 죽이려 했을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그 죄를 뒤집어 쓴 건 남편 시아버지였던 거야. 나영 씨는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남편을 희생양으로 삼고 그룹에서 쫓아낸 후 몰락한 재벌 딸인 척하며 숨겨진 유산을 지키고 있었던 거지. 크크크, 이 폐륜적인 시어머니의 잔혹함. 지은이에게는 이 남편의 살인 누명이 시어머니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대. 시어머니 나영 씨의 유일한 희망은 아들 도현이의 성공이었는데 만약 지은이가 도현이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가 살인 누명을 쓴 사실을 폭로하면 도현이의 사회적 입지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거든. 샵샵샵 폰 내려놔. 다음이 더 매워. 며느리 남편에게 강제 이혼을 요구하다. 며느리 지은이는 시어머니의 유산을 탈취하고 완벽한 복수를 끝내기 위해 남편 도현에게 강제 이혼을 요구하는 충격적인 공작을 시작했대. 지은이는 남편 도현에게 당신의 아버지 시부가 선대 회장 살해 용의자였다는 증거가 내 손에 있다고 협박했대. 도현 씨,
당신의 아버지가 30년 전 선진 그룹 회장 살해 용의자였다는 비밀을 내가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당신의 성공은 완전히 물거품이 될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당신의 재벌가 복귀 꿈도 끝이겠죠. 남편 도현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에 온몸이 떨렸대. 도현이는 어머니 나영 씨가 평생 너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그룹을 떠났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지. 샵샵샵 잠깐 아들을 지키려는 시어머니의 처절한 몸부림. 지은이는 도현에게 나와 당장 이혼하고 이혼 위자료로 당신 어머니가 숨긴 수백억 대 유산 증서를 내놓으세요 라고 요구했대. 남편 도현은 이 사실을 어머니 나영 씨에게 전했고 나영 씨는 며느리가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음을 깨닫고 패닉 상태에 빠졌대. 나영 씨는 절대로 안 돼. 우리 도현이의 미래는 절대 무너질 수 없어. 라고 소리치며 발악했지. 하지만 며느리 지은이의 협박은 아들의 성공에 목숨을 건 나영 씨에게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었대. 나영 씨는 아들 도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평생 숨겨온 유산을 포기해야 하는 처절한 상황에 놓였지. 샵샵샵 폰 내려놔. 다음이 더 매워. 시어머니, 며느리에게 유산 금고 열쇠를 넘기다. 결국 나영 씨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평생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수백억 대 유산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대. 나영 씨는 며느리 지은이에게 굴욕적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대. 지은아, 제발 도현이의 미래를 건드리지 마라. 너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 테니 도현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나영 씨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멸시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며느리에게 금고의 열쇠와 금고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대. 지은이는 시어머니의 눈물 어린 굴욕을 보고도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대. 지은이의 복수심은 이미 시어머니의 멸시를 넘어 정의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차가운 확신이 되었거든. 샵샵샵 이거 진짜 드라마 뺨친다니까. 며느리 유산 탈취 후 잔혹한 배신을 계획하다. 며느리 지은이는 시어머니에게서 얻어낸 열쇠를 이용해 벽 속의 금고를 완벽하게 열고 수백억 대 유산 증서와 선대, 회장 사망 기록이 담긴 노트를 모두 손에 넣었대. 지은이는 남편 도현에게 이제 유산을 받았으니 이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약속했대. 나영 씨는 며느리의 약속에 안도하며 역시 우리 며느리가 마음이 넓다고 착각했지. 하지만 지은이의 머릿속에는 더욱더 잔혹한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대. 지은이는 유산을 탈취하는 것으로 복수를 끝내지 않을 생각이었지. 지은이의 최종 목표는 시어머니 나영 씨의 사회적, 정신적인 완전한 파멸이었거든. 샵샵샵 잠깐 며느리 남편에게 죽은 아버지의 살인 누명을 폭로하다. 며느리 지은이는 유산을 탈취한 직후 남편 도현에게 자신의 잔혹한 배신을 드러냈대. 도현 씨, 제가 당신과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신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약속한 건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는 당신 아버지를 살인 누명으로 모라 그룹에서 쫓아낸 폐륜적인 살인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이 이 사실을 알까봐 수백억을 저에게 바친 거예요. 남편 도현은 이 사실에 청천벽력을 맞았대. 도현이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어머니의 잔혹한 이면과 자신의 아버지가 겪었을 억울함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지. 도현이는 곧바로 어머니 나영 씨에게 달려가 진실을 추궁했대. 샵샵샵 폰 내려놔. 다음이 더 매워. 시어머니의 폐륜 비밀이 아들에게 폭로되다. 나영 씨는 아들 도현의 추궁에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대.
나영 씨는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남편 도현의 아버지 아닌 친아버지 선대 회장을 해치려 했음을 인정했지만 내 아버지가 그룹에서 나가야 나도 살 수 있었다. 고 절규했지. 나영 씨의 고백은 아들 도현에게 가장 잔혹한 심판이었대. 도현이는 자신이 믿었던 어머니의 탐욕과 폐륜에 절망했고 어머니를 완전히 부정했지. 언니들, 며느리의 잔혹한 복수가 드디어 시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것아들을 파괴하기 시작한 거야. 샵샵샵 이거 진짜 드라마 뺨친다니까. 며느리의 최종 목표, 남편의 영원한 굴복. 며느리 지은이는 시어머니 나영 씨의 재산과 아들을 동시에 안는 완벽한 복수를 완성했대. 하지만 지은이의 최종 목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지. 지은이는 남편 도현에게 최종적인 선택을 요구했대. 도현 씨,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버렸고 당신은 이제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해요. 당신이 당신 어머니의 탐욕과 폐륜을 세상에 폭로하고 나의 지배를 받아들인다면 내가 당신을 선진 그룹의 새로운 후계자로 만들어 줄게요. 나의 천재적인 감각과 당신의 어머니에게서 탈취한 유산으로 당신을 재벌가로 복귀시켜 주겠다는 말이에요. 지은이는 시어머니의 아들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어 시어머니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려 했던 거지. 남편 도현은 어머니에게 배신당한 절망과 성공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잔혹한 갈등에 빠졌대. 아휴 연아야, 소름 돋아서 닭살이 돋는다. 며느리 지은이가 시어머니의 재산을 탈취하고 아들 며느리 이혼 공작으로 시어머니의 폐륜 비밀을 아들에게 폭로했으니 이제 시어머니 나영 씨는 재산과 아들 모두를 잃고 완전한 나락에 떨어졌지. 3편에서는 남편 도현이가 어머니의 폐륜을 폭로할지 아니면 아내의 지배를 받아들일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대. 그리고 며느리 지은이가 시어머니의 친아버지 살인 누명을 이용해 선진 그룹 전체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계획이 밝혀질 거다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편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 같은 최종 복수를 다 까발려 줄 거다네. 기대해. 3편 며느리의 선진 그룹 장악 계획. 남편 도현은 어머니에게 폐륜 고발로 복수하다. 출생의 비밀 암시. 언니들, 드디어 며느리의 최종 계획이 터진다. 지난 2편에서 시어머니 나영 씨는 재산을 빼앗기고 아들에게 폐륜 비밀까지 폭로당했잖아. 이번 편에서는 며느리 지은이가 시어머니의 폐륜 비밀을 발판 삼아 몰락했던 선진 그룹 전체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계획을 펼쳐. 그리고 남편 도현이는 성공에 대한 욕망 때문에 어머니를 폐륜 고발하는 잔혹한 선택을 한다네. 미숙가, 이 막장극은 이제 그룹 전체를 삼키는 권력 싸움이 되어버렸다네. 핵심 사건 요약 며느리 지은은 시어머니에게 탈취한 유산과 30년 전 선대 회장 사망 기록을 이용해 몰락한 선진 그룹의 자녀 지분을 매집하기 시작해. 아내의 제안에 넘어간 남편 도현은 성공을 위해 어머니 나영을 폐륜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고발하는 잔혹한 선택을 해. 나영은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파멸하지만 감옥에 갇히기 직전 며느리 지은이에게 내가 그 그룹을 탐내는 진짜 이유가 뭐냐 며 지은이의 출생의 비밀을 암시하는 충격적인 질문을 던져. 아유 정수가, 내 말 좀 들어보렴. 시어머니 나영 씨는 아들에게 친아버지 살해 미수 혐의까지 고백하고 재산까지 모두 며느리에게 빼앗긴 채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대. 나영 씨는 며느리 지은이가 이제 아들 도현이마저 자신에게서 떼어놓을 것임을 직감하고 매일 밤 울부짖었지. 한편 남편 도현이는 성공에 대한 욕망과 어머니에게 배신당한 절망 사이에서 잔혹한 갈등을 겪고 있었대.
며느리 지은이는 그런 도현이에게 달콤한 제안을 끊임없이 속삭였지.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성공의 도구로만 봤지만 나는 달라요. 내가 탈취한 당신 어머니의 유산으로 선진 그룹을 되살려 당신을 그룹의 최종 후계자로 만들어 줄게요. 샵샵샵 잠깐. 남편 도현의 잔혹한 선택 어머니를 고발하다. 결국 남편 도현이는 성공을 위해 어머니를 버리는 잔혹한 선택을 했대. 도현이는 며느리 지은이에게 당신의 계획대로 하겠다고 선언했지. 도현이는 어머니 나영 씨가 평생의 소원으로 여겼던 재벌가 복귀를 어머니를 팔아서 이루려 했던 거야. 언니들, 이 아들도 어머니의 탐욕을 그대로 물려받았지 않니? 며느리 지은이는 30년 전 선진그룹선대 회장 사망 기록이 담긴 노트와 시어머니의 고백 녹취록을 이용해 시어머니 나영 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충격적인 공작을 시작했대. 나영 씨의 혐의는 살인미수 및 유산 상속 위조였지. 고발인은 다름 아닌 친아들 도현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대. 샵샵샵 폰 내려놔. 다음이 더 매워. 시어머니, 아들에게 폐륜 고발 당하고 체포되다. 시어머니 나영 씨는 친아들에게 폐륜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으로 쓰러졌대. 나영 씨는 아들 도현이를 찾아가 눈물로 절규했대요. 도현아,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니? 내가 성공하라고 내가 평생을 바쳤는데 내가 엄마를 버려. 남편 도현이는 어머니의 절규를 듣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대. 도현이는 어머니에게 싸늘하게 대답했대. 어머니의 탐욕 때문에 아버지에게 살인 누명이 씌워졌고 나의 성공까지 가로막혔습니다. 어머니의 죄는 어머니의 재산이 아닌 법으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결국 시어머니 나영 씨는 친아들의 고발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재산과 아들 모두에게 잔혹하게 버림받았지. 나영 씨의 얼굴에는 탐욕 대신 처절한 절망만이 남아있더래. 샵샵샵 잠깐. 며느리의 선진그룹 장악 계획 시동. 시어머니 나영 씨를 파멸시킨 며느리 지은이의 다음 목표는 바로 선진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었대. 지은이는 시어머니에게서 탈취한 수백억 대 유산을 선진그룹의 자녀 지분을 매집하는데 쏟아붓기 시작했지. 선진그룹은 30년 전 몰락했지만 알짜배기 계열사 몇 개가 남아있었고 지분 구조가 매우 복잡했대. 지은이는 자신의 천재적인 투자 감각을 발휘해서 숨겨진 채권과 소액 주주의 지분을 빠르게 모아나갔대. 며느리 지은이의 계획은 선진그룹의 새로운 후계자로 남편 도현이를 내세우고 자신이 그 뒤에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었지. 도현이는 명목상의 회장이 되고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며느리 지은이가 행사하려 했던 거야. 샵샵샵 폰 내려놔. 다음이 더 매워. 시어머니 나영의 마지막 발악 며느리의 출생의 비밀 암시? 나영 씨가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으로 향하기 직전 며느리 지은이가 나영 씨를 찾아갔대. 지은이는 나영 씨에게 승자의 조롱을 퍼부으려 했지. 어머니, 당신이 저에게 주셨던 모든 멸시에 대한 대가예요. 당신이 평생을 바쳐 탐했던 그 그룹, 이제 제가 차지할 거예요. 나영 씨는 며느리의 조롱에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서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대. 지은아, 너는 그 그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선진 그룹에 집착하는 거니? 내가 그 그룹을 탐내는 진짜 이유가 뭐냐? 샵샵샵 이거 진짜 드라마 뺨친다니까. 며느리 지은이의 숨겨진 출생의 비밀 암시. 나영 씨의 이 충격적인 질문은 며느리
지은이의 숨겨진 비밀을 암시하고 있었대. 며느리 지은이가 평범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폐륜 비밀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선진 그룹 전체를 장악하려 했던 진짜 목적이 따로 있었던 거야. 며느리 지은이는 나영 씨의 질문에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당황했지만 곧바로 차가운 미소를 되찾았대. 언니들, 며느리 지은이에게도 혹시 선진 그룹과 얽힌 또 다른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 지은이는 나영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대. 어머니, 저는 그냥 돈과 성공을 원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까지 두려워하는 것을 보니 저와 그 그룹 사이에 뭔가 특별한 운명이 있었던 것 같네요. 이제부터 제가 그 운명을 이어받겠어요. 샵샵샵 잠깐 며느리의 새로운 집착 대상 선대 회장 살해 누명의 진범. 시어머니 나영 씨가 감옥에 갇히자 며느리 지은이의 새로운 집착 대상이 생겼대. 바로 30년 전 선대 회장을 살해하고 그 죄를 나영 씨의 남편 시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운 진짜 범인을 찾는 것이었지. 나영 씨는 친아버지 살해 미수를 고백했지만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대. 며느리 지은이는 이 숨겨진 진범을 찾아내야만 선진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신의 숨겨진 과거를 청산할 수 있음을 직감했지. 지은이는 자신이 탈취한 유산을 이용해 전문적인 조사팀을 꾸려 진범 찾기에 돌입했대. 샵샵샵 폰 내려놔. 다음이 더 매워. 남편 도현, 어머니의 폐륜 고발에 대한 후폭풍을 맞다. 한편 남편 도현이는 어머니를 폐륜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엄청난 사회적 지탄을 받았대. 도현이는 성공을 위해 친어머니를 팔아넘긴 폐륜아로 낙인 찍혔지. 도현이는 아내 지은이의 도움으로 선진 그룹의 후계자 자리에 오르기는 했지만 그룹 내부의 이사회는 폐륜아인 도현이를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지 않았대. 도현이는 아내 지은이에게 당신의 계획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나에게 약속한 진정한 그룹 회장 자리는 어디 있느냐? 여 분노를 표출했지. 하지만 며느리 지은이는 차가운 미소로 도현이를 짓밟았대. 도현 씨, 당신은 나의 꼭두각시일 뿐이에요. 당신이 어머니를 배신한 순간 당신은 이미 나의 지배를 받아들인 거예요. 당신의 진정한 회장 자리는 제가 허락할 때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휴 연정아, 소름 돋는 반전이다. 시어머니 나영 씨는 아들에게 버림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며느리 지은이에게 출생의 비밀이라는 새로운 폭탄을 던져줬지. 게다가 남편 도현이는 성공을 위해 어머니를 팔았지만 결국 아내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렸으니. 4편에서는 며느리 지은이가 선진 그룹의 자녀, 지분을 모두 확보하고 최종 회장 자리에 오르는 계획이 실행된대. 그리고 선대 회장 살해 누명의 진짜 범인이 밝혀지면서 며느리 지은이의 숨겨진 출생의 비밀이 잔혹하게 폭로될 거다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편에 며느리의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과 진범의 정체를 다 까발려 줄 거다네. 기대해. 4편 며느리 지은의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 폭로. 선대 회장 살해 누명 진범은 친정 엄마였다. 언니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지난 3편에서 감옥에 갇힌 시어머니 나영 씨가 며느리 지은이에게 선진 그룹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를 물으며 출생의 비밀을 암시했잖아. 이번 편에서는 며느리 지은이가 선진 그룹의 최종 회장으로 오르는 순간 선대 회장 살해 누명의 진범이 밝혀지고 그 진범이 다름 아닌 며느리 지은의 친정 엄마였다는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이 폭로된대. 정수가, 이 막장극의 끝은 도대체 어디니?
핵심 사건 요약 며느리 지은은 탈취한 유산으로 선진 그룹의 자녀 지분을 모두 확보하고 이사회에서 최종 회장으로 추대돼. 지은이가 회장 취임 연설을 하려는 순간 30년 전 선대 회장 살해 누명의 진범이 나타나. 놀랍게도 진범은 지은의 친정 엄마였고 그녀는 선진그룹은 내 딸 지은의 것이다 라고 외치며 지은이가 선대 회장에 숨겨진 딸이라는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을 폭로해. 이 사실에 남편 도현은 자신의 아내가 이복 동생임을 알고 파국을 맞이하지. 아휴 미수가 내 말 좀 들어보렴. 며느리 지은이는 남편 도현을 꼭두각시 회장으로 세워놓고 그 뒤에서 선진그룹의 자녀 지분을 모두 확보하는 작업을 마쳤대. 지은이의 천재적인 투자 감각 덕분에 몰락했던 선진그룹의 가치는 급상승했고 지은이는 마침내 이사회에서 선진그룹의 새로운 최종 회장으로 추대되었지. 며느리 지은이는 선진그룹의 회장 취임식 당일 화려한 의상을 입고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연단에 올랐대. 지은이는 자신에게 멸시를 퍼부었던 시어머니 나영 씨를 떠올리며 통쾌함을 느꼈지. 그녀 옆에는 아내의 지배를 받는 꼭두각시가 된 남편 도현이가 씁쓸한 표정으로 서 있었대. 샵샵샵 잠깐 며느리 지은의 화려한 최종 회장 취임식. 지은이는 회장 취임 연설을 통해 선진그룹을 과거의 영광을 넘어선 새로운 제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이사회의 박수를 받았대. 지은이는 자신이 성공을 위해 친정 엄마의 가난을 버리고 시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지. 지은이는 이 그룹을 탐냈던 진짜 목적에 거의 다다랐다고 믿었대. 그때 갑자기 취임식장 뒷문이 쾅 하고 열리면서 경찰들이 난입했대. 경찰들은 30년 전 선진 그룹 회장 살해 용의자를 체포하러 왔다고 소리쳤지. 언니들, 이 중요한 순간에 누가 나타난 걸까? 샵샵샵 폰 내려놔. 다음이 더 매워. 30년 전 살해 누명의 진짜 범인이 나타나다. 경찰들과 함께 취임식장에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 지은이의 친정 엄마였대. 지은이의 친정 엄마는 평소 순하고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이날은 눈빛이 광기에 가득 찬 모습으로 나타났지. 친정 엄마는 연단에 선 며느리 지은이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대. 지은아, 내가 드디어 이 그룹의 주인이 되는구나. 나는 이 날을 위해 30년 동안 모든 것을 숨겨왔단다. 친정 엄마는 자신이 바로 30년 전 선진 그룹 회장 선대 회장을 죽인 진짜 범인임을 만천하에 자백했대. 크크크 시어머니 나영 씨가 아닌 며느리의 친정 엄마였다니. 샵샵샵 잠깐. 친정 엄마의 충격적인 폭로. 지은이는 선대 회장에 숨겨진 딸? 친정 엄마는 경찰들에게 체포되기 직전 며느리 지은이를 향해 마지막 폭탄 선언을 했대. 지은아, 이 그룹은 원래 너의 아버지의 것이었어. 너의 아버지는 바로 30년 전에 죽은 선진 그룹 회장이었단다. 너는 선진 그룹 회장에 숨겨진 사생아 딸이야. 친정 엄마의 충격적인 폭로에 취임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 며느리 지은이는 자신이 선진 그룹 회장에 숨겨진 딸이라는 출생의 비밀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대. 언니들, 시어머니 나영 씨가 던졌던 진짜 이유라는 질문이 바로 이거였던 거야. 샵샵샵 폰 내려놔. 다음이 더 매워. 남편 도현의 파국. 아내가 이복 동생이었다. 가장 큰 파국을 맞은 것은 남편 도현이었대. 도현이는 어머니를 폐륜 도발하면서까지 성공을 위해 이 그룹을 차지하려 했지. 하지만 자신의 아내 지은이가 자신의 아버지 선대
회장에 숨겨진 딸, 즉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 남편 도현이는 분노와 절망에 미쳐서 연단 위로 뛰어올라 지은이에게 소리쳤대. 지은,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나의 이복 동생일 수 있어? 너는 나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나의 어머니를 감옥에 보내고 나와 결혼까지 한 거였어? 지은이는 자신도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에 눈물을 흘렸지만 선진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로 했대. 지은이가 선진그룹에 집착했던 이유는 무의식 속에 흐르던 친아버지의 피 때문이었던 거지. 샵샵샵 이거 진짜 드라마 뺨친다니까. 친정 엄마의 살해 동기, 그룹 후계자 자리를 위한 복수. 경찰에 체포된 지은이의 친정 엄마는 자신이 선대 회장을 살해한 동기까지 모두 고백했대. 친정 엄마는 30년 전 선대 회장의 비서였는데 선대 회장에게 버림받고 딸 지은을 낳았대요. 친정 엄마는 선대 회장이 나의 딸 지은이를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고 나영 씨에게 그룹을 넘기려 했기 때문에 복수심에 선대 회장을 살해하고 그 죄를 나영 씨의 남편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이었지. 친정 엄마의 모든 행동은 딸 지은이를 그룹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한 잔혹한 계획이었던 거야. 샵샵샵 잠깐. 며느리 지은이의 딜레마, 어머니의 죄와 자신의 권력. 며느리 지은이는 회장 자리에 오르는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친정 엄마가 살인자이며 자신이 남편의 이복 동생이라는 최악의 진실을 마주했대. 지은이에게는 이제 잔혹한 딜레마가 남았지. 1점 자신의 친정 엄마를 용서하고 살인자 딸의 오명을 뒤집었을 것인가? 2점 이복 동생이 된 남편 도현과 이혼하고 선대 회장의 딸로서 그룹을 완전히 차지할 것인가? 지은이는 자신이 탐욕 때문에 시어머니 나영 씨를 감옥에 보냈지만 결국 친정엄마의 피로 물든 그룹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대. 샵샵샵 폰 내려놔. 다음이 더 매워. 감옥에 갇힌 두 어머니의 화해와 해인의 마지막 선택. 결국 며느리 지은이는 이복 동생이 된 남편 도현과 이혼을 선택했대. 도현이는 어머니를 팔아 얻은 성공과 아내가 이복 동생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멸했지. 지은이는 감옥에 갇힌 시어머니 나영 씨와 친정 엄마를 찾아갔대. 나영 씨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멸시했던 죄와 남편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죄를 후회했고 친정 엄마는 딸의 행복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 두 어머니는 감옥에서 눈물로 화해했대. 지은이는 두 어머니에게 이 그룹은 탐욕이 아닌 사랑으로 다스리겠다고 약속했대. 지은이에게 남은 것은 그룹의 회장 자리와 자신의 피로 물든 운명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뿐이었지. 아휴 연아야, 충격 그 자체다. 며느리 지은이가 선진그룹에 숨겨진 사생아 딸이었고 친정 엄마가 선대 회장 살해 누명의 진범이었다니. 지은이는 결국 자신의 운명을 찾아 그룹 회장이 되었지만 그 대가로 두 어머니의 죄와 남편과의 파국을 맞았지. 5편 에필로그에서는 지은이가 선진그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최종 결말이 공개된대. 그리고 감옥에 갇힌 두 어머니와 파멸한 남편 도현의 최종 말로가 밝혀지면서 이 모든 막장극이 예상치 못한 결말로 끝날 거다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편에 며느리가 사랑과 정의를 찾는 최종 결말과 모든 인물들의 운명을 다 까발려 줄 거다네. 기대해. 5편 에필로그 지은의 선진그룹 대속, 파멸한 남편의 자비로운 결말과 두 어머니의 눈물. 언니들, 길고 길었던 고부 갈등 막장극의 최종 결말이야. 지난 4편에서 며느리
지은이가 자신이 선대 회장에 숨겨진 딸임을 알고 친정 엄마가 살인 진범임을 고백했잖아. 이번 에필로그에서는 지은이가 피로 물든 선진 그룹을 용서와 사랑으로 대속하는 감동적인 최종 선택을 해. 그리고 파멸한 전 남편 도현의 의외의 결말과 감옥에 갇힌 두 어머니의 눈물의 속죄까지 모두 공개한다네. 정수가 이 막장 드라마는 결국 돈과 피가 아닌 용서로 끝이 났대. 최종 결말 요약 지은이는 선진 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지만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의 죄를 짊어지고 그룹을 완전히 해체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려. 지은이는 해체된 그룹의 자산 중 일부를 사회환원재단에 기부하고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도 끝까지 지켜준 평범한 첫사랑과 결혼해. 감옥에 갇힌 시어머니 나영과 친정엄마는 눈물로 화해하고 파멸했던 전 남편 도현은 지은의 자비로운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 아휴 미수가 내 말 좀 들어보렴. 며느리 지은이는 선진 그룹의 회장 자리에 올랐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대. 이 그룹은 시어머니의 탐욕과 친정엄마의 패륜적인 살인으로 얼룩진 피해 그룹이었기 때문이지. 지은이는 자신이 아버지의 숨겨진 딸이라는 운명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그 비밀이 두 어머니의 죄와 남편의 파멸을 가져왔다는 사실에 깊은 고뇌에 빠졌대. 샵샵샵 잠깐. 지은의 충격적인 결단 선진 그룹 해체 선언. 지은이는 취임 후 그룹의 모든 이사회와 임원들을 소집해서 충격적인 선언을 했대. 저는 오늘부로 선진 그룹의 모든 경영을 중단하고 그룹 전체를 자진 해체하겠습니다. 지은이의 선언에 이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대. 며느리 지은이가 평생을 바쳐 복수하고 피를 흘려가며 차지한 그룹을 스스로 해체하겠다니 언니들 이게 무슨 파격적인 결말이니? 지은이는 자신이 그룹을 해체하는 이유를 밝혔대. 선진 그룹은 30년 전 선대 회장의 피로 물든 그룹입니다. 저는 탐욕으로 시작된 이 그룹을 용서와 정의로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선진 그룹의 모든 자녀, 자산은 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환원재단에 기부될 것입니다. 샵샵샵 폰 내려놔 다음이 더 매워. 감옥에 갇힌 두 어머니의 눈물의 화해. 지은이가 그룹 해체라는 가장 큰 대속을 결정한 후 감옥에 갇힌 두 어머니를 찾아갔대. 시어머니 나영 씨와 친정 엄마는 같은 방을 쓰며 지내고 있었는데 서로의 죄를 뉘우치며 눈물로 화해하고 있었지. 시어머니 나영 씨는 며느리 지은이에게 내가 그 탐욕의 그룹을 해체해줘서 고맙다며 용서를 빌었대. 나영 씨는 자신이 탐욕 때문에 남편에게 살인 누명을 씌웠던 죄를 뼈저리게 후회했지. 친정 엄마 역시 딸의 자비로운 결단에 눈물을 흘렸대. 친정 엄마는 나는 너를 위해 살인을 저질렀는데 너는 그 모든 죄를 용서로 씻어주었구나 라며 딸에게 고마움을 표했대. 지은이는 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제부터 저는 탐욕의 딸이 아닌 사랑의 딸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대. 샵샵샵 잠깐. 파멸한 전 남편 도현의 의외의 결말. 가장 비참하게 파멸했던 전 남편 도현에게도 의외의 결말이 찾아왔대. 도현이는 어머니를 고발한 패륜의 죄와 아내가 이복 동생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지. 지은이는 도현에게 당신의 아버지 시아버지가 썼던 살인 누명의 진실을 밝혀드렸으니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져야 한다며 해체된 그룹 자산 중 일부를 도현에게 생활 자금으로 건네주었대. 지은이의 자비로운 도움으로 도현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대. 도현이는 성공에 대한 욕망을 모두 버리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해 해외로 떠났대요. 도현이는 떠나기 직전
지은이에게 나의 죄를 용서해줘서 고맙다는 마지막 인사를 남겼지. 샵샵샵 폰 내려놔. 다음이 더 매워. 지은의 진정한 행복, 평범한 첫사랑과의 결혼. 지은이는 그룹 해체라는 대속을 통해 모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대. 지은이에게는 이제 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 대신 용서와 사랑의 실천가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었지. 지은이는 자신이 평생 탐냈던 돈과 권력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찾아 떠났대.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 지은이가 시어머니의 멸시를 받을 때부터 묵묵히 지켜봐주고 위로해 주었던 평범한 첫사랑이었대요. 지은이는 첫사랑에게 자신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대. 자신이 재벌가에 숨겨진 딸이라는 사실, 친정엄마가 살인자라는 사실, 전 남편이 이복 동생이었다는 사실까지. 첫사랑은 지은이의 모든 고통과 상처까지도 모두 안아주었대. 지은아, 나는 선진 그룹 회장의 딸인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 입은 지은이를 사랑해. 이제 우리 가장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자. 샵샵샵 이거 진짜 드라마 뺨친다니까. 탐욕 대신 사랑으로 맺은 결실. 지은이는 첫사랑과 소박하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대. 지은이에게는 재벌가의 화려한 드레스 대신 소박한 웨딩드레스가 훨씬 더 잘 어울렸지. 지은이의 결혼식에는 시어머니 나영씨가 모범수로 출소하여 참석했고 친정 엄마는 감옥에서 눈물로 축복해 주었대요. 지은이는 결혼 후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대. 이 아이는 탐욕과 폐륜 대신 용서와 사랑으로 탄생한 진정한 축복이었지. 지은이는 선진 그룹의 회장이 아닌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로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냈대. 지은이는 나중에 이 아이에게 할아버지 선대 회장과 두 할머니 시어머니와 친정 엄마의 잔혹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탐욕은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가장 소중한 교훈을 물려주었대. 언니들, 드디어 충격적인 고부 갈등 막장극이 막을 내렸어. 며느리 지은이는 복수를 위해 시작했지만 결국 용서와 사랑을 찾아 자신과 그룹을 모두 구원했지. 친정 엄마의 살인과 시어머니의 탐욕이라는 두 개의 죄를 짊어진 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은 며느리의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시리즈에서는 더 충격적이고 기막힌 형제 상속 전쟁 막장극을 준비해 올 거다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크크크.